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아나운서님, 오늘은 그 개인 파산에서 가장 기본이고 근데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개인 파산에서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 어떤 걸까요? 뭐든지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이 자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파산 신청 자격 어떤 것들일까요? 의외로 법률 조문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제305조 보통 파산 원인 두 가지네요. 1. 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게 이제 지급 불능 상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간단한 조건 두 가지 검토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소득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조건이죠. 그럼 법무사님, 네. 지금 이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빚이 금액이 아주 크더라도 신청이 되는 건가요? 네. 파산은 이 빚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집 채무가 100억이 돼도 1000억이 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개인회생 제도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은 금액 제한이 있었잖아요. 담보 채무는 15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무담보인 경우에는 10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개인 회생 신청이 안 돼요. 이때는 일반 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 파산은 이 채무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아주 크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법원에서 좀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기가 쉽잖아요. 빚이 너무 많으면 갚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빚의 규모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빚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소액이면 파산 선고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법률 규정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얼마 정도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만한 금액인지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장애가 있으시다는 거나 이런 분들은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면 단돈 몇백만 원, 1000만 원에도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채무가 몇천이라도 이분이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파산 선고를 해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적은 것보다는 큰 게 오히려 파산 선고를 받기는 좀 더 수월하다. 그럼 법무사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소득이 있는 분인데 네네.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네. 그럼 파산 신청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까 기본 조건에서 봤듯이 소득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파산 신청이 가능하세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분이라고 하면 개인 회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 파산도 가능할지 다른 조건까지 검토를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법무사님, 그럼 네. 법원에서 사실 향후에 얼마나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그 능력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면 좀 파산 선고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나이가 어리면 법원에서 이분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의 소득이라든가 향후의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산 선고를 안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파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시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파산을 20대인데도 파산 선고를 받고 면제까지 잘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데 네. 이 지급 불능 상태가 인정이 돼서 파산 네. 선고를 받았다면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파산 신청의 조건 자격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파산 선고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책을 결국은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면책을 못 받을 건데 파산을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재산을 숨겼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가 된 게 없어야 된다. 특히 재산 정리하고 나서 평가변제, 재산 정리하고 남은 돈을 특정인한테 갚아준 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 관련해서 소득을 법원을 속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 지출 부분이죠. 내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거 항상 문제가 되죠.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에 쓰신 거, 과다하게 주식이나 코인을 하신 거 이런 것들도 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책 불허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단한 뭐 한 가지 조건 더 있죠.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개인 회생으로 면책 받으신 분은 5년이 지나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셨던 분들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지 다시 파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것인지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